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고 키우고 살아낸 엄마, 예민한 엄마입니다만의 워킹맘 써니입니다. 오늘은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예민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과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즉, 작은 소리 하나에도 좀 신경이 거슬린다 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소리에 예민한 편이기는 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하기 전에 좀 옹알이, 앵앵거리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이는 뭔가 불편해서 계속 이렇게 앵앵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불안과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스갯소리일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이기도 했는데요. 저희 아이의 머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한 3, 4살 정도 머리 크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언어가 조금 느렸었어요. 그래서 두돌 때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언어 지연에 관한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너무 말이 많아서 귀찮은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좀 흉터를 지니게 됐어요. 그런 흉터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걱정이 크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벽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 먹이지 않고 해 먹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유식을 수제로 다 해서 먹이기도 했지만 영상 같은 경우도 두 돌까지 거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영상을 보여주는 남편과 이렇게 티격태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뭐 책육아라고 해서 또 엄마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항상 뭔가 교육적으로 신경 쓰기도 하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완벽주의 를 갖고 있죠. 힘들지만.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여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에 대한 예민함도 많이 발동하고 시댁 관련 예민함 정말 많이 발동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아이에 대한 예민함까지 발동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소모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엄마들은 이제 강박적인 성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자기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 감정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육아를 하다가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로도 흘러가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극과 감각에 예민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과 걱정이 많다. 세 번째, 뭐였죠? 완벽주의다. 네 번째, 감정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강박적인 사고로 빠지게 된다. 강박적으로 자기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육아랑 연결되다 보면, 더군다나 독방 육아랑 연결되다 보면 굉장히 엄마가 같은 육아를 하더라도 좀 더 지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엄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게 필요한데요.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민한 엄마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든 점들을 강력한 무기로 바꿔보는 건데요. 자극과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것은 세심한 관찰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변화, 기분 상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한 엄마여도 좀 이렇게 타인을 예민하게 관찰한다기보다는 제 내면에 제 감정에 이렇게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타인이 힘들어해도 그것을 바로바로 캐치하지는 못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읽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게 빠를 수가 있다. 단 보완해 주시면 좋은 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뭔가 좀 힘들어할 때, 야, 이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가 좀 기분이 나쁠 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민한 엄마도 보니까 이 엄마도 예민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 아이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려면 순간적으로 내 감정적인 잔소리는 좀 제가 미리 캐치해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아이의 현 상황을 좀 좋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꾸면 너무 좋다. 그래서 자극과 감각에 예민한 그런 성향은 내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능력으로 바꾸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안과 걱정이 많은 엄마의 성향은요, 우리 아이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대비를 세우는 거죠. 아이의 현재 친구 관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아이가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대비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대비를 통해서 아이는 엄마한테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학습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적당한 걱정과 불안은 꼭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이가 적당히 불안과 걱정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 불안과 걱정을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는 불안과 걱정을 잘 다루는 그런 방법을 또 모델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즉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불안과 걱정을 저렇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세 번째, 완벽주의에 대한 성향은 아이에게 책임감과 성실, 그 다음에 인내와 끈기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덕목이잖아요. 엄마가 무언가를 끈기 있고 인내 있게 하면서 성실하게 꾸준히 책임감을 다하는 완벽주의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삶의 덕목들을 도리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이런 점들을 주의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벽주의의 엄마들은 이상이라는 게 있고 그 이상이 또 높기도 하잖아요. 내 아이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지는 좀 시시때때로 점검해 주시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커다란 로드맵을 그려주기는 하되 아이가 그 로드맵 안에서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먼저 길러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완벽주의라서 이상은 높은데도 불안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참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칫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갈까봐 불안감에 아이한테 이제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닮았으면 잘하겠지. 이런 마음. 우리를 닮았으면 잘할 겁니다. 우선 믿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야말로 엄마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감성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제 AI 시대에 MBTI의 T는 대부분 AI가 굉장히 잘 해내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미래 세대에는 F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확신해요. 아이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형성할 수 있어요. 저는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감동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보일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면서 차분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감정에 예민한 엄마들이 또 긍정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웃고 따뜻하고 이러다가도 순간적으로 확 데시벨이 올라가서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를 이중인격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높아심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감정이 예민하다는 건 긍정적인 감정도 굉장히 넓고 깊게 느끼지만 부정적인 감정 또한 깊고 넓게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점들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 엄마의 화나는 감정은 허용선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아이가 그 속에서 규칙과 질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허용선들을 최대한 아이한테 알려주고 만들어주고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가장 예민한 순간에 대해서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잠을 덜 잤을 때입니다. 잠에 되게 예민한 엄마다 보니까 엄마 오늘 좀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엄마가 오늘 조금 예민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분노와 화를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실 때는 아이에게 먼저 주의할 상황과 허용선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우울하고 지치고 슬픈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있는 앞에서는 좀 나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숨겨야지 했었는데 아이 앞에서 흘리는 엄마의 눈물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슬플 때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괜히 아이한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그럴 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한테 엄마가 이런 말을 했던 거, 이렇게 행동했던 거 미안해. 엄마의 그 의도,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지닐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극과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엄마의 성향은 우리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능력으로, 그 다음에 불안과 걱정이 많은 엄마의 성향은 우리 아이에게 최대한 안정감 있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불안과 걱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평생 불안과 걱정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완벽주의의 성향은 우리 아이가 책임감, 성실성, 끈기와 인내를 평생 배워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엄마의 성향은 오히려 우리 아이와 톡톡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민한 엄마는 더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민함은 세심한 관찰력, 준비성, 계획성, 책임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중요한 건 예민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예민함을 잘 다루어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건 절대 단점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엄마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힘이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일도 힘내요. 파이팅!